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이제 4과목 이제 유통정보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정보의 이해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경영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기술들하고 그리고 관련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장단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알고 있는 뭐 클라우드나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게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개념들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우리 이제 유통정보의 이제 이해 첫 번째 이제 파트에 들어갈 텐데, 자, 먼저 교재를 보면은 우리 정보와 자료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1과목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자료하고 그리고 정보하고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씩 시험이 나오는데, 자, 자료라는 거는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이거 가공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죠?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이것들을 가공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과제를 할 때 우리가 막 데이터를 많이 모으잖아요. 그렇죠? 자, 모으게 되면 그것들은 하나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만약에 하나의 체계를 잡아서 순서화시켜서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건 이제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기본 개념을 알고 들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 자, 정보란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처리한다. 자, 각종 자료를 처리, 즉 여기서 말한 건 가공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미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지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또한 정보는 인간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겠죠. 그때 그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반대로 이번에 자료를 볼게요. 자, 자료는 정보 작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자, 결국 뭐예요? 요 이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가공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의 과정을 이제 자료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의미나 목적 등을 이제 부여받아서 유용한 형태로 전환된다. 자,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때요?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예요? 하나의 보기 좋은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즉 여기서 말하는 가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기서는 자료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자료와 정보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맞는 거 틀린 거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푸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제 이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데, 자, 첫 번째 자료 나왔는데, 인간이나 기계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도록 형상화된 사상, 개념 또는 바탕이 되는 재료. 자, 즉 바탕이에요. 하나의 바탕이 되는 바탕. 즉 기준들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모아놓은 상태예요. 그냥 모아놓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시험 멘트에 나오는 것들인데, 임금이나 어떠한 유동인구 또는 출퇴근 시간 등의 개념이 없는 사실 자체, 즉 팩트, 여기서는 사실을 얘기해요. 자,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호, 음성,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다.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호,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가끔씩 요 문장 나오거든요.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이라는 개념인데, 자, 지식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약간 좀 구체화시켜 보면은, 자, 축적이 돼서 체계화됐다. 그리고 농축된 상태로 원리적, 통일적으로 조직됐다. 즉 뭐예요? 이런 내용들, 자료나 이런 정보들이 계속 축적된 거예요. 그렇죠? 축적돼갖고 나중에 우리가 경영 환경에서 알 수 없는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체계적으로 가공을 시킨 거예요. 체계적으로 가공시킨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차이라고 해서 가끔씩 비교로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정보라는 거 우리 이제 인포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단편적인 사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가치 판단이나 정보 체계 움직이지 않아요, 잘. 그렇죠? 그리고 어떤 스토리라고 나와 있는데, 사고와 경험을 통해서 정보 체계화시킨다. 또한 수동적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수용하는 형태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외부에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케팅에서 우리 뭐라고 해요? 외부 탐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수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식을 보면 이제 이것들을 모두 총망라한 거다.
이제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를 시킵니다. 그리고 동태적인 의사결정을 시켜요. 결국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종합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플로우의 개념으로서 지식 창조의 매개 자료로 쓰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능동적이다. 자, 동태적, 능동적. 자,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하나에 갖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것들은 다 뭐예요? 각각의 별개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종합적이고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니까 어때요? 이제 움직이면서 스스로가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하고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은 종합적 사고 능력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밑에를 보면요. 자, 시험에 종종 나오고요. 이제 2과목하고 4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라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1차 자료, 2차 자료 한번 나눠볼게요. 1차 자료. 자, 1차 자료는 우리 뭐예요? 1차는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결국 자료를 조사하는 조사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예요. 1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즉 조사자가 나죠. 조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중요한 건 직접입니다. 직접 수집한 모든 자료를 얘기합니다. 내가 학생이에요. 내가 학생에서 과제를 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필요로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특징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 건 뻔해요. 장단점이에요. 자, 내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어때요? 신뢰성이나 어때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객관성의 확보가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자료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어때요? 이것들을 내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서 해야 돼요. 즉 뭐예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과제물 같은 것들도 여기 1차 자료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대로 이번에 2차 자료를 보면요. 2차 자료는 이제 내가 아니야. 자, 2차는 뭐예요? 일단 2는 1보단 다음이라는 우리 개념이 더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먼저 쓰면은 이미 기존에 수집된 모든 자료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과제나 용어에 대해서 찾을 때는 직접적으로 책을 찾거나 하기보다는 어때요? 바로 인터넷 먼저 칩니다. 포털 사이트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떠한 용어에 대해서 찾기 이전에 이미 거기는 포털 사이트에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찾아진 모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사를 할 때는 보통 1차 자료보다는 2차 자료를 먼저 활용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 특징이 어때요? 시험에서는 반대로 돼요. 자, 여기서 장단점이, 여기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죠. 기존에 수집된 걸 모든 자료이기 때문에 찾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간과 그리고 비용과 그리고 노력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반면에 어때요?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는 1차 자료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왜냐면 우리가 뭘 찾고자 했는데 우리가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막 찾아보니까 뭐 1-1, 뭐 1-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완전히 그 주제에 명확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자료가 제일 좋고요. 좀 2차 자료는 조금 그러면서 좀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이 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되죠. 신뢰성이나 객관성 확보에서는 조금 미진합니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저런 거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인구 통계 보통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전수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보통 5년, 10년 주기로 하고 우리는 또 그런 데이터를 또 활용해서 내용들을 만들고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만든 것들, 정부 간행물 같은 거, 인구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2차 자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명히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요것도
기억을 합니다.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2과목, 4과목 돌아가면서 나오니까는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그 밑에 잠깐 보면은 정보의 효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효용. 자, 한번 볼게요. 자, 형태, 시간, 장소, 소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물론 개념만 봐도 알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보다 밀접하게 정보 형태가 부합될수록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즉 우리 조직에서 말하면 CEO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합이 돼야지 그 가치가 더 큰 거지. 전혀 바라지도 않는데 엉뚱한 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의 효용. 의사결정자가 필요한 시기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 지금 당장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이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쓰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1년 후나 또는 10년 후에 그 데이터가 와요. 그럼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정보는 그때그때 적시에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장소 효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보의 효용 가치는 높아진다. 그렇죠? 나는 지금 너무나 먼 지역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더 반대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소유. 타인에게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정보 소유자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정보의 가치는 높아진다. 자, 타인에게 정보가 흘러가는 것. 즉,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있다가 또는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타인한테 흘러들어가. 그럼 뭐야? 일단 그 사람한테 좀 더 우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막거나 또는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정보는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내가 다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정보의 효과는 배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정보의 특성. 자, 정보의 특성도 표로가 2개 정도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특성 중 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고르는 거 나왔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각각에 대한 무슨성 딱 놓고 개념을 써놔요. 그래서 연결시켜요. 요즘은 그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정확성. 자, 일단 정보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건 그건 우리의 정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관적.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정보 특성에서 첫 번째 정확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매트가 바로 뭐다? 여기서는 주관적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요게 가끔씩 나와요. 자, 일단은 정확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 객관성을 유지시킨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 봐도 믿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보고요. 이런 주관적 어떤 나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 완전성을 볼게요. 자, 중요성이 높은 자료가 충분히 내포되어야 된다. 자, 어떤 것이든 간에 확실하지 않은 상태, 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보의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 데이터들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완전성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신뢰성.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뢰성은 데이터의 원천과 수집 방법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했냐? 출처가 어디냐를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어떤 배경도 없는 상황에서 갖고 오는 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언가 뭐 경찰 조사에 의해서 했겠다 또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뭔가 좀 기사화됐다. 명문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제 신뢰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보면 관련성이 나와 있어요. 자, 의사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정보가 반드시 물론 이제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다른 사건과 또는 다른 내용들과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경제성,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우리가 정보를 모으거나 또는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은 물론 좋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게끔 하고 싶은 게 바로 이들의 입장인데 바로 경제성에서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도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겠고요. 개념만 봐도 무슨 뜻인지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단순성.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되고 지나치게 복잡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직 구조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수록 최고 의사결정자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서부터 업무가 다 처리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한테서 데이터들이 다 어느 정도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되고 위에 올라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안건이 1, 뭐 2, 3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자는 그것을 결정만 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수록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읽고 싶진 않아 합니다. 내가 우리 현재 처한 직면한 문제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 그것만 올려라 이거죠. 그래서 간편하게 해가지고 단순화시켜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보는 복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적시성,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전달되어야 한다. 자, 지금 살고 있는 현대화 시대에서 우리 아주 선사시대 내용들이 와서 정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불을 피우는 방법 지금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우리 나뭇가지에 뭐 돌을 비벼서 불을 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입증 가능성.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검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정보라는 거는 반드시 뭐 출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이것도 신뢰성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형태,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있어서 정보가 얼마나 부합되느냐. 내가 이것을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정보가 얼마만큼 여기에 연관성, 관련성들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접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거나 이용하는데 쉽고 간단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은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씀에 있어갖고 너무 멀리 있거나 또는 적시에 쓸 수 없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위의 내용들하고 계속 지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별표를 하시고 무슨 성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의 유형을 볼게요. 자, 정보의 유형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보면은 활동, 주체별로 나누고 또는 표현 방식으로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또는 내용의 형태별 유형으로도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정보활동 주체별 유형을 볼게요. 자, 국가정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크게 보는 거예요. 상당히 크게 보는데 국가가 주어진 목표를 추구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아무래도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렇죠? 뭐 외교도 있고요. 안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죠. 흔히 말하면 무슨 처 장관 막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적이고 어떤 토탈적인 방법으로 수집이 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축소된 개념으로 이제 기업 정보를 보면은 역시 기업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회계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재무도 있고 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역시 능력에 따라서 데이터 형태로 수집을 시키고요. 그리고 단체나 법인 정보라고도 있는데 자,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 법인도 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정보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존립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보가 필요하다. 근데 그러한 정보들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수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개인 정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뭐 우리의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또는 취미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분만 하세요. 여기는 그냥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표현 방식. 자, 첫 번째 오디오.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오디오 정보는 우리가 말 그대로 뭐예요? 말로 표현이 가능한 거. 말로. 그리고 전화 같은 서비스. 근데 문자는 어때요? 우리가 글자 형태로 보이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책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신문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잡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는 요즘 흔히 많이 쓰는 이메일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문자 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정보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교재에서는 정지된 화상으로 표현한 것을 얘기한다. 우리 흔히 말하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캡처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지된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이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사진 같은 거. 자, 사진은 움직이면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멈춰진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거랑 이제 대비되는 게 바로 이제 비디오, 흔히 말하는 동영상 같은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있는 형태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디오 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줄 한번 칩니다. 표현력이 가장 우수한 거예요. 매체 수단에서도 어때요? TV가 가장 강력한 매체잖아요. 그렇죠? 시청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가능하듯이 이 중에서도 역시 가장 강력한 거는 비디오 정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줄 한번 쳐야 돼요. 자, 정보 내용의 형태별 유형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국가로 나와 있는데 어느 국가나 지방에 대해서 수집된 정보. 그게 뭐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해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이제 국내, 뭐 국외, 또는 미국, 중동, 또는 일본, 뭐 중국 여러 가지 가능하죠. 영역, 해당 분야에 대한 수집된 정보.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뭐 정계일 수도 있고 금융일 수도 있고 학계일 수도 있고 또는 크게 봤을 때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 정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입장이나 관계가 명료한 상대에 관한 정보를 얘기한다. 여기서는 고객, 아무래도 우리가 입장이나 또는 관계, 기업과 고객은 아무래도 뭔가 관계가 있겠죠. 또는 경쟁사, A와 B는 또 경쟁이야. 그럼 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내용별 정보, 사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얘기한다. 뭐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던 또는 어떤 업무를 보던 간에 뭔가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 금융도 있고요. 주식, 뭐 인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물류, 뭐 회계, 뭐 유통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떤 컨텐츠별로 내용을 또 정보화시킨 것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